기분이 좋아지네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 같습니다. 예, 뇌사 상태에 빠졌다. 예, 굉장히 중병이다. 이러면은 보통은 말이죠. 아유, 안타깝다 이래야 되는데, 뭐, 여야를 떠나서 제가 싫어하는 정치인이라도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김정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어쨌건 그게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진짜냐, 가짜냐. 지금 외신들은 대부분 진짜로 보도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권은 가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게다가 박지원은요, 폐유를 기원한다면서 은근히 진짜 뉴스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이죠. 김정은이가 자빠졌다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보수 정권이 딱 잡고 있다. 그러면 이게 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참, 이 좌파 종북 정권이 있다 보니까 말이죠. 어떤 상황으로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빼놓으면요, 김정은이 되졌다는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요, 여러분들. 자, 신의 한수 기자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또 저희 방송 가지고 김정은 되져서 기분 좋다 이러면서 또 JTBC라든가 이런 데서 또 씹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미디어 오늘 같은 데서 또 2주의 가짜뉴스 해가지고 또 저희 신의 한수 또 들먹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렇다고 마냥 뭐 사진, 뭐 글, 뭐 이런 것만 보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도 저희가 접하면서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신의 한수는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께 정말 뭐 없는 말 지원해서 하는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러분들께 충분히 해석이 될 만한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디 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돌아간 상황이 이렇다더라, 북한 돌아간 상황이 이렇다더라 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좀 설명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그런 이해를 계속 시켜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 신의 한수는 그 외부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가짜뉴스 프레임에 절대 말려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되져야지만이 북핵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고, 김정은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향상될 것 역시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되줘야지만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김정은이가 죽었다, 사망했다, 서거했다 이런 표현은요, 사람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에게 쓰는 표현이고요. 개돼지는요, 되졌다고 하는 거. 좀 개도 좀 그러네. 아니, 한자말이 있어요. 짐승이 죽었을 때 쓰는 거. 폐사. 폐사. 그건 아니지. 김정은 폐사. 도축은 죽임을 당하는 거니까. 도축까지 가야 되니까. 한자로 하니까 좀 좋잖아요. 폐사. 괜찮네, 폐사. 네, 폐사. 네. 우리 또 이주희 기자만 웃었는데. 저는 사실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얼마나 지하교회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말 맞아요. 김정은으로부터 얼마나, 김정은뿐만이 아니죠. 김일성부터 해가지고 또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고, 정말 거기에서 또 노동도 얼마나 죽을 때까지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면요, 정말 마음이 먹먹해지고, 또 그걸 생각하니까 김정은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이제 사실이 아직은 아니지만 사실이 되길 바라면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만약에 다른 사람이 죽였다 그러면은 도축. 그러니까요. 네, 도축. 도축. 당하면은 이제 도축이 되는 거죠. 저는 참으로 공교롭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지금 38도선 주변으로 하여서 돼지 콜레라가 창궐을 했다고 합니다. 즉, 김정은이가 이 돼지 콜레라에 전염이 돼서 이랬을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적각할 때마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말이죠. 저희가 시작은 좀 부드럽게 했지만 심각한 상황입니다. 평양이 봉쇄됐다고 합니다.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청와대 워딩하고 같이 섞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청와대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 과연 청와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정말 100% 맞는 말일까? 이거를 저희가 조금 되짚어볼 필요가 생겼는데요.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뭐 처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뭐 보도 내용을 확인해봤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점점 멘트가 쌓이고 쌓이다가요.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지금 청와대 워딩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워딩을 듣고 나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CNN 보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부인을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건강 이상설을 뒷받침할 아무런 특이 동향 파악되고 있지 않다라고 고위 관계자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금수산 궁전 행사 불참 배경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왜?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아주 원형을 보존한 채로 있는 그곳 아닙니까? 김정은이요, 2012년에 집권한 이후로 한 번도 빠짐이 없이 참석했던 게 바로 금수산 궁전 참배입니다. 그런데 이 참배도 빠졌다는 거죠. 그것도 태양절이라고 불리는 행사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당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고위 관계자가 어떤 설명을 했느냐면요, 김정은은 현재 측근들과 함께 지방에 체류 중이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평양에 있지 않고 지방의 측근들과 함께 체류 중이다라고 말하는데, 다만 데일리 NK에서 언급됐던 보도에 따르면은 이 김정은이 치료를 위해서 묘양산 어딘가에 지금 있었다라고 했는데, 묘양산 인근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평양에 있지 않고 측근들과 함께 지방에 체류 중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자, 그런데
네이버에 나오는 이런 기사만 딱 놓고 보면은 그래 김정은 안 죽었나 보다, 그래 뭐 평양 아니라 뭐 지방에 있나 보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는데, 오늘 또 윤상현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죠. 네. 윤상현 의원이 어떤 인물입니까? 외교통일위원장입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정부 그리고 정보기관 등등에서 나오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윤상현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 과정에서 했던 발언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태양절 행사도 불참하고 평양 전체 봉쇄도 최근에 취해졌다고 한다. 이거 뭔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다 라고 말한 거죠. 특히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평양 봉쇄입니다. 왜? 지금 김정은은 지방에 체류 중이라고 청와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있는 금수산 궁전에 참배하진 않았습니다. 늘 빠짐없이 참석했던 금수산 궁전 행사에 김정은이 빠졌다. 왜? 평양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평양에 자기가 그냥 가기 싫어서 안 간 것이냐, 아니면은 평양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못 간 것이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은 평양 봉쇄가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며칠 전에 평양시를 완전히 봉쇄하는 조치도 있어 무엇인가 충분히 김정은의 신변에 이상설을 제기할 만큼의 징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저희 심야뉴스에서 지어낸 말이 아니라요, 윤상현 의원이 또 이런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요, 평양에 여러 상황이 있는데도 지금 제대로 통제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 군사적 상황도 가능하다라고. 이게 바로 쿠데타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지금 군사적 상황이라는 게 돌려 말한 거지만 사실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 유튜브 채널, 이 뭐 언론 이런 데서 말한 것도 아니고, 윤상현 의원, 지금 대한민국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위치한 윤상현 의원이 말한 것입니다. 평양에 지금 통제 시스템이 작동 안 하는 군사적 상황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평양에 갑자기 며칠 전부터 봉쇄를 취한 것도 그렇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작동이 안 되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이어서 나온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여정인데요. 최근 이 김정은 여동생, 이 김여정이가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이 됐는데, 이거는 완전 후계자로 지목됐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김여정의 위상이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뜻하는 게 뭐냐? 뭔가 북한 내부에 이상이 있다는 징후다 라고 지금 윤상현 의원이 말한 거죠. 결국 그동안 이 북한 하면은 당연히 김정은의 어떤 헛기침에도 놀아날 정도로 김정은 단독의 체제다, 김정은 완벽한 독재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평양이 봉쇄되었고, 그리고 김정은은 평양에 있지 않고, 심지어 매년 빠짐없이 참석했던 금수산 궁전 참배에도 자리를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양에 자발적으로 안 가고 있는 건지, 말 그대로 뭐 요양을 하고 싶어서 혹은 그냥 놀러 다니고 싶어서 평양에 안 간 건지, 아니면은 평양에서 벌어진 무언가 때문에 김정은 본인이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 건지, 이거는요 우리가 정말 짚어봐야 될 사안인 것이고요. 물론 청와대에서는 뭐 비상경계 같은 특별한 움직임이 북한에 없다, 지금 노동당도 그렇고 내각도 그렇고 군부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이상 징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윤상현 의원의 이 발언,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지방에 체류하고 있다는 그 사실 몇 가지를 우리가 조합해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북한에서의 이상 징후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정보위에서, 정보위 내지는 지금 외교위죠. 저기는 외교통일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 기관 중에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서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외교부, 그리고 군, 그리고 국정원, 통일부, 이런 데 얘기들을 종합을 할 텐데요. 그간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군의 기무사나 이런 데들이 지금 방첩이라든지 뭐 북한 관련 정보를 다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유일하게 남은 데라고는 사실상 외교부와 그리고 통일부, 그리고 국정원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통일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북한이랑 그냥 정례적으로 전달받는 거, 서로 주고받는 얘기 정도 수준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부의 조직 체계상 무슨 간첩을 보내거나 뭐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외교부 공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북중 국경지대에도 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공관에서 조선족들이라든가 아니면 북쪽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내지는 통화를 또 합니다. 중국 전화를 갖고서는 국경지방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과 통화를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전에 들어서 얘기하는 것들을 또 외교부에서도 일부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국정원이죠. 근데 결국 뭐냐? 청와대가 갖고 있는 정보나 윤상현 의원이 갖고 있는 정보나 사실상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 마사지가 된 얘기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방점을 둔 거는 북한에 지금 별 문제가 없다, 방점을 뒀고, 또 하나는
김정은은 평양에 없고 지방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근데 뭐 사실상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냐면요. 4월 초 단위, 그러니까 4월 10일 내지 4월 11일까지는 파악이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파악이 가능하냐? 일단 북한의 정치국원이랑 그다음에 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를 개최를 했으니까 4월 11일까지는 확인이 되고, 또 4월 10일 단계에 대해서는 박격포 부대 방문, 그리고 공군 부대 방문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이 돼요. 이 군부대 방문은 아마 평양 밖에서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팩트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또 반대의 팩트도 있어요.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평양 봉쇄, 이것도 팩트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은 평양이 봉쇄돼 있다고 한다면은, 자, 코로나 때문에 평양을 봉쇄했다? 얘기가 나왔을 때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요. 평양 사람들을 코로나로부터 지키기 위해 봉쇄를 했다고 하면은 김정은이 평양 안에서 있어야 되고 평양 밖을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4월 11일경에는 김정은이 평양에 들어온 것은 확실해요. 11일부터 12일 정도까지는 확실하고, 그런데 이제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4월 14일에 순항미사일 발사가 동해안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측 강원도 내지는 이제 함경남도에 해당되는 거, 원산을 중심으로 뭐 남북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동해안에서 순항미사일 발사가 있었어요. 이 시점에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가능한 게, 그동안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방사포를 발사할 때는 꼭 김정은이 참관을 했고요. 또 김정은이 최근에 이렇게 동해안으로 나가는 것은 원산에 있는 본인의 그 별장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일가의 별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코로나도 피하고 사람 접촉도 피하면서 미사일 쏘는 것도 구경하고 군대도 가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지금 평양이 봉쇄되었다. 그리고 김정은은 외곽에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김정은이 평양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었거나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고, 그 정보의 소스는 국정원일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국정원이요, 북한과 어떤 적대적이라든지 거리를 두고 정보를 얻는 형태가 됐던 게 아니라요. 그동안 보면 북한 편에서 정보를 얻은 이번 정권 같은 경우는 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팩트 자체는 상당히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우리 쪽에서 첩보를 갖고서는 가공을 잘하면 좋은 정보가 되는 거거든요. 이 가공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문재인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가공을 한 게 아닌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국정원이 김정은과 소통하는 사이가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 사진들이 남아 있는데요. 예, 백두산 천지에 김정은이랑 문재인이 갔었죠. 그때 옆에서 즐겁게 사진 찍은 사람, 왼쪽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총괄하는 서훈이네. 정의용이고요. 오른쪽이 서훈입니다. 국정원장입니다. 지금 국정원장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안보에 아니, 최고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상회담 한다고 해서 문재인이 가서 같이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이설주와 김정숙과 김정은과 사진 찍을 수 있다고 100번 양보를 해요. 근데 국가안보실장이랑 국정원장이 동시에 다 갔어요. 만약에 저 상황에서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이 동시에 제거당했으면 대한민국 그냥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즐겁게 사진 찍어요. 그 다음에 또 남북 정상회담을 합니다. 백화원 같은 데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때도 누구냐? 김영철이랑 김정은이 앉아있고 이쪽에서는 서훈이 앉아있습니다. 국정원장이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정보라는 것은 결국에는 북한 내부에 북한의 이익이 되는 정보들을 그대로 받았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을 들게 됩니다. 또 다른 사진 보여드리면요. 예, 이게 정의용이랑 서훈. 이제 서훈이랑 앉아있고 이쪽에서는 김여정이랑 김영철이랑 그리고 김정은이 앉아 있어가지고 또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국정원장이 어떻게 보면은 좀 대척점에 서가지고 북한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북한의 정보를 입맛에 맞는 걸 뽑아내는 게 아니냐. 근데 정말 충격적인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2018년 눈물을 4월 흘려. 27일 판문점에서 그 문재인과 김정은이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 임종석도 웃고 있는데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서훈입니다. 국정원장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요, 정말 웃으면서 눈물이 콸콸 흐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나라가 망한다고 눈물을 흘렸었죠, 저 당시에. 나라 진짜 망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얘기하는 평양 봉쇄, 아마 팩트가 맞을 겁니다. 김정은 평양에 못 들어가고 있다, 팩트가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합쳐서 보신다면요, 지금 뭔가 평양에서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북한에서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김정은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평양에 못 들어가고 있다. 단 우동균 기자가 아까 보도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저기서 알려지고 있는 사실에 따르면은 그 묘양산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향산 특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청와대 쪽이라든지 우리 정부 쪽에서 나온 얘기는 묘양산은 아니다. 묘양산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정권에서 쿠데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낮추려면요, 그냥
그냥 봐라. 김정은 몸집만 봐도 당연히 심혈관계 질환은 당연한 거고 그 부분에서 치료받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향산 특각의 의료진과 체류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해서 아까 그 보도처럼 진화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화하고 불을 끄고 덮으려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건강 문제다라고 넘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단순히 건강 문제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우리가 돈을 들여서 평양에다가 연락사무소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수백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거기 연락하면 아유 우리 위원장님 잘 계시다. 이 연락 받으면 되거든요. 평양에 따르면,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아니 평양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아니면 내가 전화해봤다 김정은하고 요 정도면 끝날 일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말이죠. 외신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로 국민을 좀 속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이제 윤상현 외통위원장의 발언을 쭉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 기자회견을 하고 또 기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던 언급 외에 또 추가적으로 언급했던 것이 뭐냐면요. 익명의 정부 부처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에요. 이 정권의 장관으로 지금 활동 중인 익명의 누군가랑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는데 네. 그 언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부와 청와대 간의 입장 차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고자 한 내용과 청와대가 말하고자 한 내용이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이제 윤상현 의원이 밝힌 거죠. 정부는 가령 이번에 건강 이상설 같은 경우도 건강 이상설이 사실무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청와대 같은 경우는 아직 확인해줄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무근이라는 말과 확인해줄 입장이 아니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전혀 다르죠. 정부 같은 경우는 아니야라고 해버린 거고 청와대 같은 경우는 그거 우리도 글쎄 약간 이런 거잖아요. 약간 발뺌을 한 듯한 뭔가 뒤로 뺏는 듯한 그런 멘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윤상현 의원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함구가 필요한 것 같다. 함구가 필요한 것 같다. 뭔가 지금 함구할 것이 있어서 뭔가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두 입장, 그러니까 정부 그리고 청와대 간의 이야기가 약간 스탠스가 달랐던 것이 뭔가 함구가 필요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저는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김정은 신변의 이상설. 예. 이거는 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고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김정은 신변의 이상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평양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김정은의 신변의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증폭시켜 놓은 다음에 예. 김정은이 딱 나타나갖고 거봐 아무 일 없잖아 하면서 지금 또 문재인하고 만나갖고 빨리 우리 연방제 추진하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왠지 모르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이런 하나의 좀 가정을 세워볼 필요는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수도 예. 있고요. 또 그 관련해서 그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말이 있기는 해요. 잠적을 잠깐 했다가 짠하고 나타나면서 뭔가 새로운 걸 갖고 나온다는 건데 지금 미국의 언론에서는 상당수가 이번에 새로이 ICBM과 핵 실험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뭔가 이렇게 결단을 해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반면에 총선 승리를 거둔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나온 게 철도 연결하겠다 해가지고 예산까지 지금 다 잡은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기에 동해안에 철도를 착공을 해가지고 그 휴전선 바로 밑에까지 철도를 잇겠다고 얘기했고 그것을 영국 런던까지 가게끔 이어서 이렇게 운행을 하겠다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니까요. 맞아요.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서훈 국정원장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국정원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진짜 요즘 들어서 갑자기 북한 발악이가 좀 심해지긴 했어요. 저희가 오늘 또 조만간 올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또 그 뭐 민주평통? 그거 해가지고 무슨 북한에 대해서 올로들이라고 자청하는 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대담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평양에다가 대형 병원 지어야 되니까 1조 2천억 원을 지원해주자.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숨죽여 있던 이 북한이 지금 또 나온 건데 정말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드라마틱한 효과를 연출해내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몰아가기보다는 한 가지를 생각하는데 자 일단 말이죠. 김정은이 건강이 안 좋은 거는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주희 기자가 전합니다. 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시각 20일 CNN이 미국 정부가 김정은의 수술 후 중퇴설 첩보를 지켜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연말 백두산 등정 때도 김정은은 다소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서 신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건 아닌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 노동신문은 작년 10월 16일과 12월 4일에 김정은이 백두산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이 백두혈통을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눈밭을 헤치는 모습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조선중앙TV 등 방송을 통해서 공개된 화면에는 김정은이 좀 다소 지친 모습으로 눈밭에 아무렇게나 앉아서 쉬고 있는 장면도 포착이 됐는데 사실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도 눈밭에 그냥 앉지는 않습니다. 뭔가 깔개를 그냥 좀 덮고 앉거나 하는데 김정은이 좀 얼마나 힘들면 갑자기 좀 저렇게 눈밭에 앉은 모습이거든요. 저렇게 앉으면 바지가 다 젖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누굽니까? 김정은인데 옆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건 네, 김정은이 갑자기 풀썩 주저한 건 아닌가. 정말 얼마나 힘들면 갑자기 저렇게 눈밭에 앉아서 쉬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부들이 모두 서서 메모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걸터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습니다. 김정은은 올해 36세로 알려졌는데 아직 젊은 나이지만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지방간 등 지병을 평소에 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국정원은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서 비교적 양호하지만 당뇨와 고혈압이 있다라는 취지로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력도 무시하지 못하는데요.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과 아버지인 김정일 모두 심혈관계 질환을 앓아서 가족력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난 겨울에 잇따른 백두산 등정이 김정은의 심장 건강에 부담을 주는 요 것이 사진 아니냐. 잠깐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이 코트 안에다가 손을 딱 집어넣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나폴레옹이 주로 이렇게 있던 그런 포즈예요. 나폴레옹 포즈라고 해요. 이 나폴레옹 포즈가 어떤 경우에 나타나냐면요. 위장에 상당히 심각한 무리가 간 사람들, 위장병, 위궤양 혹은 위암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위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를 갖다가 눌러줌으로써 편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웰링턴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동상을 봐도 다 이런 형태로 돼 있고, 그러니까 당시 유럽에서 유명한 사람들, 고관 대작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위가 아프니까 이걸 지금 같으면은 약이라도 먹으면 돼요. 위장약들이 많으니까 델포스라도 먹으면 되는데 델포스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손으로 눌러주면서 위의 통증을 완화하는 그런 포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약이 있다고 해도 김정은 상태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지팡이도 아까 짚고 있더만요. 그리고 아까 앉아서 쉬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실 김정은이 행차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1호 행사 아니겠습니까? 즉 철저한 동선이 짜여져 있는 행사입니다. 경호를 위해서 동선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안 되는데 김정은이가 그 과정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쉬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김정은이의 건강에 큰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김정은은 작년 4월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모습을 보여서 건강 악화설이 제기가 됐는데 사진을 좀 보시면 얼굴이 좀 붉게 상기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많이 있습니다. 졌어요. 예. 그리고 간단한 연설 도중에도 숨을 자주 헐떡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소식통은 김정은의 얼굴과 목 부위가 부풀고 체중도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북소식통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도 김정은 건강 악화설이 심심찮게 들린다면서 특히 당뇨병이 악화됐다는 얘기가 많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한번 확인된 적이 있었는데 2014년도였습니다. 김정은을 둘러싼 각종 건강 이상설은 2012년 집권 이후 잊을만 하면 나돌곤 했습니다. 중요한 행사에 불참하거나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을 때마다 되풀이됐었는데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사실로 확인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은 2014년 9월 3일 평양에서 리설주와 함께 모란공학단 공연을 관람한 뒤에 40일 가까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특히 공화국 창건 기념일인 9월 9일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대회인 9월 25일 그리고 이어서 노동당 창당 기념일인 10월 10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수많은 관측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조선중앙TV가 지난 9월 25일에 불편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인민들을 위한 지도자의 길을 불꽃처럼 계속 나아가신다면서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을 뒷받침한 듯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해 10월 14일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이 평양에 완공한 위성과학자 주택지구를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잠적 40일 만에 등장한 김정은은 지팡이를 집은 모습을 띠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게 40일 만에 이때보다 최근 게 엄청 더 쪘어. 네, 이것도 쪘는데 최근에는 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얼굴과 목이 붙어있는 듯한 이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 김정은의 얼굴과 목을 보면요, 말 그대로 부풀어 올라 터지기 직전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얼굴이 붓는 증세는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을 때 얼굴에 붓기가 동반되게 됩니다. 그리고 목이 붓는다는 이야기, 대표적으로 갑상선 질환이 있겠죠. 갑상선 호르몬 이상이 오게 될 경우 목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지나친 초고도 비만이기 때문에 내분비 질환,
당뇨와 고혈압 등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김정은이가 안경까지 착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당뇨가 심해질 경우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 시신경에 장애가 오게 됩니다. 김정은은 아마도 이미 2008년도에 당뇨로 쓰러진 적이 있다는 일본 인권단체의 보고를 유추해 볼 때 급격으로 악화된 당뇨에 시달려서 사지가 육신이 제정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로 인해서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내분비 기능 역시 매우 악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저 사진은 지금 2014년이면은 지금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나이가 84년생이잖아요. 그럼 만 30? 그때인 건데 저 때부터 이미 지팡이 짚고 있고 당뇨 앓고 고지혈증 앓고 그랬다는 건데 사실 지금 최근에 김정은 얼굴을 보면요. 저 때도 참 애지간히도 뚱뚱하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지금 보면 조경씨 날씬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때는 이제 왼쪽 발목에 낭종이 있었어요. 네, 예, 저 낭종 때. 수술을 저 때 받았죠. 무록 제거 수술을 받은 사진인데요. 받은 이후의 사진인데요. 국가정보원은 그해 10월 28일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김정은이 5월쯤 왼쪽 발목 복사뼈 부근에 근육 손상으로 무록이 생겼고 9월 초에서 10월 초 사이에 유럽 등 해외 의료진을 초청해서 무록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공식 병명은 족근관 증후군으로 추정됐는데 건강 이상설은 사실이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정은이 최근에 이제 심혈관 수술하고 그 후에 이제 중태에 빠져서 사망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말 북한 내부의 동향만 봐도 뭔가 김정은에게 일이 생긴 건 아닌지 혹시 사망설이 정말 사실이 아닌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최근 김정은의 사진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마지막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11일 전의 사진이라고 봐야 되겠죠. 4월 11일에 인민군 군단별 박격포병의 구군대 포사격 훈련 이렇게 썼는데 박격포 부대에 나갔을 때입니다. 이때는 오랜만에 인민복을 입었어요. 모자도 보면은 저희 확대해서 보시면요. 그냥 이렇게 마치 김일성 시절에 입은 듯한 그런 와, 옷을 딱 입었고 엄청나네. 모자도 찐빵 모자라고 빵점 하죠. 요리사 같이 개수지네 아주. 보니까. 근데 이렇게 포즈 자체가 어깨를 피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배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수준이고 오히려 배를 갖다 내보임으로써 본인의 어떤 권위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살이 많이 찐 상태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본인이 의지했건 안 했건 간에 이 포즈를 보시면은 상당히 뭐랄까요. 지금 외국에 보면은 힙합 가수들 있잖아요. 예. 그런 포즈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목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앉아있는 사진들 보시면은 뭐 즐겁게 인민복을 입었는데 이게 4월 10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4월 12일에 보도가 된 사진이 있는데 옷이 같아요. 같은 옷을 입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날의 사진을 보시면은 얼굴이 상당히 붉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얼굴을 비교를 해봐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연배가 높은 것으로 지금 얼굴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붉은 얼굴, 지금 뭔가 이렇게 피가 몰린 듯한 그런 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마저도 당일 사진이 아니라는 당일 거예요. 사진이 아닐 예. 가능성이 있죠. 예. 그 전에 찍은 사진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보시면은 지금 포즈를 보셔도요. 얼굴이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이렇게 붉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진들 보셔도요. 이렇게 뭔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노동당의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입니다. 이날이 바로 김여정이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이 된 바로 그날이거든요. 근데 이 사진도 지금 확대를 해보시면요. 얼굴이 굉장히 표정이 좋지도 않고 얼굴이 굉장히 새빨갛습니다. 이 손과 얼굴을 비교해봐도요. 간이 안 좋으면 이렇게 된다고. 아, 그런가요? 네. 일부러 얼굴을 새빨갛게 메이크업을 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빨간 얼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데요. 이 안경을 쓴 모습, 벗은 모습 비교해봐도요. 굉장히 표정이 상당히 지금 얼굴이 빨갛죠. 혈색이 굉장히 빨갛고 이마에 주름까지도 생긴 모습.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주름이 이렇게 생긴 모습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드리면요. 굉장히 사실은 좋은 날이에요.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의 후계자로서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이렇게 시뻘개지고 불편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은 건강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그리고 있을 것 사람이 같습니다. 입술 색깔에서도 건강이 좀 보이잖아요. 근데 입술 색깔도 굉장히 좀 아픈 듯한 오, 진짜 그렇네. 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검어네. 그리고 손목시계가 시계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트어질 것처럼 손을 꽉 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 색깔도